짧지만 결말까지 완벽합니다. 이상하게 위로가 되는 짧지만 완벽한 숨겨진 띵작 5선입니다. 코로나가 만든 고립 속에서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어른들의 연애를 보여주는 이야기, 텔레워크 이야기입니다. 블랙 기업에 갇혀 하루하루를 버티던 주인공 노코루, 그에게 집이란 그저 잠을 자거나 잠시 머무는 경유지에 불과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회사로부터 재택근무 명령이 떨어지며 하루아침에 일상이 변해버립니다. 노코루는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발코니도 정원처럼 꾸미게 되죠. 그러던 중 이웃집에서 뜻밖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요. 그녀는 고고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인 이즈미 씨였습니다. 그저 발코니를 바꿨을 뿐인데 그녀와의 관계가 시작된 거죠. 어딘가 음침하고 매사 생각이 많은 노코루. 반면 이즈미는 노코루를 보고 얼굴이 취향이라고 말하는 등 거침이 없었는데요. 게다가 노코루가 어딘가 엇나간 말을 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져도 오히려 호감 표시를 직설적으로 해주죠. 그렇게 발코니를 사이에 두고 가까워지는 두 사람. 서로의 집에 들어가기도 하면서 소소한 일상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자 다시금 혼자가 되는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이야기는 코로나 시대에 느끼던 사람과의 단절과 자신의 감정조차 제대로 자각하지 못했던 노코루가 진짜 자신을 마주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어딘가 이상한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를 다룬 복고풍 스타일의 사제물, 시오타 선생님과 아마이 양입니다. 부적절하지만 묘하게 얼빠진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죠. 학교 옥상에서 나란히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는 두 사람, 시오타 선생님과 아마이 양입니다. 분명 선생님과 학생이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연인 관계입니다. 물론 남들에게는 비밀이죠. 시오타 선생님은 언제나 나른해 보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상냥한 사람입니다. 반면 아마이 양은 언제나 마음을 쏟아붓는 일편단심 소녀죠. 선생님의 머리카락을 뽑거나 살을 찌우게 해 못생기게 만들려는 등 그녀의 애정 표현은 언제나 우스꽝스럽지만 그 모습조차 선생님은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처음부터 지금처럼 평화롭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아마이 양이 선생님을 싫어하는 듯한 분위기였죠. 그래서 이 만화에는 과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초중반부는 평범한 학교 일상과 소소한 에피소드가 이어지지만 후반부터는 두 사람의 과거가 본격적으로 밝혀집니다.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관계지만 암울한 미래 속에서 살아가던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 서로의 인생에 영향을 주었는지가 그려지죠. 보다 보면 귀엽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배덕감이 스치기도 하죠. 호불호 갈리지만 않는다면 개추합니다. 하숙집 여고생과의 섬마을 생활이라는 주제지만 퇴사 욕구를 자극하는 평냉 감성 이야기 따스한 햇살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쉼없이 일하던 미야케는 과로 때문인지 어느 날 쓰러지고 맙니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친구의 소개로 한적한 섬의 우체국 국장이 되죠. 우체국 건물 2층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미야케. 그곳에서 그 집의 손녀인 히요코를 만나게 되는데요. 히요코는 도시와는 다른 환경에 당황하는 미야케를 도와주기도 하고 회사를 그만둔 게 정말 옳은 판단이었는지 고민하는 미야케에게 틀리지 않았다는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기도 하죠. 그렇게 천천히 섬 생활에 적응해 가던 중 예전에 면접봤던 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섬에서의 삶과 도시에서의 삶 사이에서 고민하게 된 미야케. 책임감의 무게를 느끼던 그에게 히요코는 미야케를 대신할 사람은 많다며 위로 아닌 위로를 하죠. 그 말에 미야케는 문득 깨닫습니다. 꼭 누군가의 기대에 맞출 필요는 없다는 걸. 결국 그는 섬에 남기로 결심하죠. 이후 둘은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점점 더 소중한 사이가 되어가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상황이 뒤바뀝니다. 히요코가 지난 문제로 섬을 떠날지 고민하게 된 것이죠. 서로가 대신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이야기인데 작화도 좋고 느긋하게 힐링되는 작품입니다. 언제나 본 모습을 숨기고 살아가는 두 사람이 고양이를 통해 서로의 진짜 얼굴을 알아가는 이야기. 쿠로네 씨는 야옹하고 울지 않아입니다. 영업부의 에이스이자 훤칠한 외모까지 누구에게나 상냥한 완벽한 남자인 키타오즈 마모루. 하지만 완벽한 가면 뒤에는 타인의 기대를 저버리지 못해 지쳐버린 마음이 숨겨져 있었죠. 반면 총무부의 쿠로네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호의로 건넨 커피조차 단칼에 거절하며 동료들과 전혀 섞이지 않는 철저한 아웃사이더로 통하는 존재였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삶의 유일한 낙인, 맥주와 만담을 즐기던 키타오즈는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합니다. 회사에서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길고양이들과 어울리며 행복하게 웃고 있는 쿠로네를 보게 된 것이죠. 이후 다음날 쿠로네는 들켜버린 취미를 비밀로 해달라며 선을 긋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가 단순히 고양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닌 지역 고양이 활동에 진심인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키타오즈는 그녀에게서 벅찬 해방감을 느끼는데요. 그녀가 키타오즈가 웅얼거리던 만담의 제목을 정확히 맞히고 누구도 관심 갖지 않던 그의 진짜 모습을 알아봐 주었기 때문이죠. 결국 그는 피곤한 인간관계를 뒤로한 채 그녀의 제안을 거절하고 고양이 돌보기에 끼워달라며 부탁하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이중생활. 자신의 영역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쿠로네였지만 회사와는 다른 어딘가 얼빠진 키타오즈의 모습에 얼음 같던 쿠로네도 결국 웃음을 터뜨리고 둘은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야기는 길고양이들과 인간처럼 서로 다른 존재라도 조금의 교집합만 있다면 충분히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은 바다를 향해 흐른다. 뜻하지 않게 악연으로 엮인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나오타츠는 통학을 위해 외삼촌의 하숙집에서 살게 되는데요. 그런데 폭우 속의 역으로 마중 나온 건 삼촌이 아닌 낯선 여성이었습니다. 나오타츠는 그녀가 외삼촌의 연인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그저 같은 하숙집에 사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하숙집에서 함께 생활하게 된 나오타츠. 사카키라는 이름을 가진 그녀는 어딘가 심기가 불편해 보이지만 가끔은 맛있는 요리를 해주곤 했습니다. 나오타츠는 그런 그녀에게 조금씩 호감이 생기기 시작하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오타츠는 충격적인 사실을 엿듣게 됩니다. 사카키가 불편해 보였던 이유는 나오타츠의 아버지와 사카키의 어머니가 한때 불륜 관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오타츠의 아버지는 결국 원래 가정으로 돌아갔지만 사카키의 어머니는 그러지 못했죠.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사카키는 처음부터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며 나오타츠를 대했지만 속마음을 완전히 감추진 못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 두 사람 모두 상처를 입은 셈이었죠. 사카키는 이 일로 평생 연애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오타츠는 자신도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가해자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인지 사카키와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가던 중 그는 문득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없었다면 이 사람의 어깨가 젖지 않았을 텐데. 나오타츠는 비에 젖은 어깨처럼 자신 때문에 사카키가 상처받았다는 생각에 괴로워하죠. 그럼에도 이 이야기는 제목처럼 물이 결국 바다로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작품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흐르는 물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짧지만 완벽한 만화 모음이었습니다. 많이 늦어서 죄송하고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마 다음 영상은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추천이 많았던 백합 특집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